이번 학기 수업 진행 방식과 성적 처리에 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영상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에 각 과목별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방식은 비대면 사전 제작 동영상을 중심으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이 영상들은 유튜브 이춘수 교수 TV에 다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좀 구독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영상을 좀 한 번씩 먼저 보시고 수업에 임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영상들은 과거에 제작했던 영상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중요한 영상 또는 교양 관련된 영상은 한두 개씩 다른 과목에서 겹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공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LMS에 매주 공지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데, LMS의 공지사항은 왜 중요하냐면요, 동영상을 한번 찍어 놓으면 다시 편집해 갖고 재촬영하지 않으면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을 알려줄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MS의 공지사항은 매주 수업 전에 체크하고 들어오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LMS에 보시면은 학생 모니터링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공지사항 받는지 안 받는지, 과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하고 있는지, 수업 얼마나 열심히 들어오는지 다 통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LMS에 공지사항 같은 걸 꼭 미리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관련해 가지고 외부에 좋은 자료나 영상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이 시청한 감상문을 제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부담 갖지 않고 시청한 후에 기억나는 거 또는 기억하고 싶은 거를 한 장 분량, A4지 한 장 분량으로만 제출할 거, 두 장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두 번 정도의 감상문 과제를 제출하려고, 따로 이제 그 어려운 과제는 이번에 생략을 하고 쉬운 과제로 감상문 받는 과제로 하려니까 제때 양식에 맞게 출제한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나중에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안 보고 과제로 이제 중간고사에 관련된 과제로 대체를 한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대체 과제죠. 그래서 주제와 방식은 향후 수강 신청이 확정되고 나서 개별적으로 과목별로 배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수업마다 수강 인원이 다 다르고 수강 신청 기간이라든지 수강신청 변경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픽스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수강 신청생들이 픽스가 되면 이제 주제를 정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중간고사를 안 보기 때문에 배점이 100점이나 되는 굉장히 큰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열심히 준비해갖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감상문 과제 2편하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 이렇게 해갖고 과제는 3개가 나가는데, 예전에는 이거 플러스 해갖고 과제 1개 더 내줬는데 이번에는 그 과제 1개는 생략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수업 방식에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이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렸고요. 글로벌 대학 중에 미네르바 대학교 또는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벤처 창업가 벤 넬슨이 기업 투자를 받아서 2014년도에 개교한 대학교인데 캠퍼스가 없고요. 학생들은 샌프란시스코, 베를린, 런던,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이페이, 서울, 하이데바라드 등 전 세계 7개국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교육과정으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년 입학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합격률이 1%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보다 들어가기 더 힘든 대학교로 불리고요. 졸업생들은 구글이나 아마존 뭐 이런 데서 막
우수한 기업에서 데려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라는 데 보면은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2021년 학부 재학생이 618명, 대학원생이 17명, 졸업생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교직원이 한 149명, 합격률 1% 미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미네르바 대학교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학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와야 되는 시간 아낄 수가 있죠. 그 시간에 이제 집중해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또 차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이 미네르바 대학교는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참여 수업이라든지 회사에 뭐 인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학점을 따고 그러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토론도 하고 과제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 온라인 그 동영상 수업은 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학교라든지 미래의 미네르바 대학교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성적 처리에 관련돼 갖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 처리 항목에는 중간고사 대체하는 100점, 기말고사 100점, 과제 관련해 가지고 감상문 그 두 편 하면 20점이죠. 출석 점수 30점, 수업 태도 20점 해 가지고 다양한 평가 방식으로 성적 처리를 하려고 한다. 여기 수업 태도에 관련돼 갖고 20점을 제가 집어넣는데 웬만하면 다 2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LMS 쪽지로 뭔가 학생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답신을 안 한다든지 메일 보냈는데 메일에 대한 답신이 없다든지 이러면 태도 점수 1, 2점씩 깎으려고 수업 태도 항목을 만들었어요. 저번 학기도 그렇고 학생한테 제가 LMS 쪽지 보냈는데 답신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갖고 수업 태도에 관련된 배점 항목을 집어넣었어요. 사전 제작 영상 제공 수업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로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 규정이 만들어져서 이번 학기부터는 사전 제작 영상 수업은 무조건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다른 학생보다 더 열심히 해갖고 좋은 학점을 받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와 A가 전체 수강생의 30%, B 플러스와 B 제로를 40% 줄 수 있고 이 이하 C, C 제로, 그 다음에 D, D 플러스, F 30% 비율로 준다. 근데 저는 D하고 D 플러스는 원래 학점을 안 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C 플러스 최하 점수로 C 플러스에서 C 제로 사이에 주고 F 같은 경우에는 F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 성적 처리 분야에 대한 개별 공시는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중간고사 대체 평가 한 다음이라든지 과제 제출 받은 다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바로바로 점수를 개별 공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기 말에 모두 취합해서 한 번에 성적을 채점하고 성적 처리를 해갖고 공지를 해요. 매번 각 항목별로 점수를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받기도 하지만은 갑자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다거나 이러면 수업에 대한 열의가 매우 저하되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만들이 또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비하지 않도록 아예 학기 말에 모아가지고 성적 처리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아주 궁금하다. 나는 이거 모르면 도저히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그런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두 명 해드리도록 할게요. 채점을 미리 해갖고. 근데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F 같은 경우는 언제 주냐? 이 한 학기에 3분의 1 이상 결석을 이제 한다. 출석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해야 되죠.
근데 이제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은 해당 주수에 시청하면은 출석이 인정이 되니까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시에 와갖고 정시에 수업이 끝나지만은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해당 주수에 어느 때나 시청만 하면은 출석으로 다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주가 지나가면은 지각 또는 결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수에 시청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동영상 미리미리 많이 올려놓을 건데 그 미리 다 볼 수도 없고 다 볼 필요도 없어요. 해당 차수에 맞게 진도를 딱딱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안 제출했다든지 기말고사를 안 봤다든지 하면 무조건 F 처리가 돼요. 이 두 가지 경우에는 F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 숙지하시고 F 안 당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상문 과제를 안 제출한다거나 수업 태도 점수 20점은 깎이게 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들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등급간, 그러니까는 A에서 B 등급간, 그러니까 30%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B 플러스와 B 제로 1등 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B 플러스 B 제로 꼴등을 한다거나. 그래서 B 플러스 되는 1등, 그러니까 B권에서 1등한 학생은 너무나 아쉽잖아요. 좀만 더 잘하면은 A로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B 플러스에서도 보면 1등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서너 명씩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올려주고 해갖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기말고사 점수가 우수한 사람을 좀 더 한 단계 올려드리고, 아니면 기말고사 점수도 같다 그러면 학년도 또 같다 그러면 제 유튜브에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동점자의 점수를 올려갖고 이 비율에 맞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LMC 쪽지 또는 이메일을 담당 저에게 보낼 때는 반드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쪽지나 이메일 보내면 반드시 답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답장은 근무 시간 중에 해주세요. 오전 9시부터 6시 사이에. 어떤 학생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LMS 쪽지 보내잖아요. 그럼 핸드폰에서 띵똥띵똥 하면서 깜짝깜짝 제가 놀래거든요. 그래서 답장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좀 보내주세요.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밤 11시, 12시, 새벽 1시에 LMS 쪽지 안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근무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성적 처리는 채점 오류, 입력 오류, 합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여러 번 검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굉장히 세심하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사이트 구독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국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영상 과목별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젊은 사람들 저 포함해 갖고 우리 가족들 우리 학생들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아는 한도에서 부자 되기 영상들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유익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보시고 꼭 구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국제 지역 전공의 그 중국 전공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중희 교수님이라고, 여기 중국 관련된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중희 교수님 TV도 검색해 갖고 꼭 가입을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넘으면 게시판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게시판 기능을 좀 써가지고 좀 구독자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수업 진행 방식과 성적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각 과목별 수업 내용들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성적을 잘 받으려면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 관련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 자료는 이전에 제가 이제 저의 수업 진행 방식과 성적 처리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렸던 영상을 생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는 게 있고요. 별 교수님별로 성적 잘 받으려면은 행태나 취향이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수업이라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으로 나뉘는데, 대면 수업은 대형 강의, 중소 강의로 또 나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도 대형 강의, 그러니까 70명 이상이 대부분이고, 비대면 수업은 중소 강의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데, 또 비대면 수업은 온라인 줌으로 하는 수업, 실시간 수업이 있을 수 있고, 사전 제작 동영상 수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이게 이제 절대평가 수업인지 상대평가 수업인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은 이제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중소 강의 중에 12명 미만이라든지 소형 강의들은 절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에 따라 갖고 우리가 성적 등급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상대평가 수업일 때는 굉장히 다른 학생들보다 열심히 해갖고 상위 30% 안에 들어야지 우리가 A권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상위 70% 안에 들어야지 적정한 학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에서는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열심히 눈에 띄게 잘하려고 하는 차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대면 강의할 때는 기본적으로 출석 같은 거를 지각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도록 결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이제 충실히 교수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교수님이 특히 강조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잘 체킹을 하고, 여러분들 바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암기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 전날 좀 일찍 자고 수업 시간에 자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 갖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야지 지루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도 잘 가고, 특히 몰입을 해야지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그 따분하지 않게 빠르게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집중하면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이제 특성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어떤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수업마다 과제 요건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제 요건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중요한 것들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반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간단한 질문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대면 수업에서 수업 시간 거의 끝날 때쯤 이렇게 질문하면은 수업 시간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다 해줘야 되니까 다른 학우들의 눈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간 정도에 좀 질문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 수업에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을 수업 시작할 때 미리 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수업 시간이 오버하지 않게 잘 마무리되고, 학생의 핵심적인 질문이 교수님한테 인지가 되고, 수업 준비하는데 교수님도 굉장히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학생 이름을 기억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답안지 채점이라든지 과제 채점할 때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채점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파악 및 시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파악하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 문제 파악 없이 그냥 계속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 갖고 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선택해서 써라라든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해서 써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선택해서 쓰라고 하면 한 문제만 쓰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두 문제 다 쓴다고 시험 시간은 부족한데 그렇게 하면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반드시 하고 시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학생들은 뭐 10분 만에 그냥 나가버린다든지 20분 만에 대충 쓰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50분이면 50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머리를 쥐어 짜갖고 답안을 작성해야지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그래야 시간이 오래 지나도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갖고 최대한 답안을 성실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비대면 수업에는 온라인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몇 분간 시험 봤다는 거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10분 만에 나갔다. 어떤 학생은 정확하게 50분 다 채웠다.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비대면 수업에 온라인 시험을 볼 때는 50분 땡 하면은 저장이 안 되면은 저장 한 대까지만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종료 1, 2분 전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장하는 습관, 그 저장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동 저장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대면 수업일 경우에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수업일 때는 글씨를 좀 알아보게 또박또박 잘 쓰고 중요한 거는 색깔펜으로 강조도 하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무래도 성적에 영향을 미쳐요. 글씨가 못 알아보게 쓰면은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면서 집중해가지고 답안을 채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점수에 아주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 뭐 외무고시, 2차 답안 필기시험 있잖아요. 여기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악필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최대한 이쁘게 잘 보이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답안지 최대한 성실히 시간 최대한 활용해갖고 작성하는 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남들보다 많이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비대면 강의는 수업 시간에 피드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비대면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뭐 만족하고 있나, 불만족하고 있나, 어디가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으면 굉장히 반갑고 나중에 이것들을 반영을 해갖고 수업 녹화하는데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른 학우들의 학습 동향과 수업 활동을 잘 파악을 하여 이 학생들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활동하는 게 중요하고 과제 및 시험 이런 것들을 누락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간단한 뭐 퀴즈라든지 과제 내는 것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요거를 제때 지각 안 하고 잘 내는 게 중요하고요. 교수님의 이제 피드백이라고 해갖고 교수님이 이메일로 문의를 학생한테 한다거나 쪽지를 보낸다거나 LMS 상에서 그럼 반드시 답신을 해줘야 돼요. 성의 있게 이렇게 성의 있게 쫙 뭐 퀴즈라든지 질이라든지 성의 있게 답신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학점도 좋고 그 다음에 시험도 잘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적을 잘 받으려면은 성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를 시켜갖고 하면은 상대평가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제 수업의 성적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복적으로 기억을 한다든지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쓰는 게 아니면 시험 본다면 대부분이 다 잊어먹고 까먹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대인관계라든지 앞으로 뭐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지혜를 좀 많이 깨우쳐가지고 그 기본 성적뿐만 아니라 실생활하는데 오랫동안
도움이 되고 인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과 성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성적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